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내용은 유니티 메모리랑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 딥다이브인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니티 C#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비지 컬렉터가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민이고 유니티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게임 스튜디오들의 어떤 최적화나 난해한 문제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레트로의 유니티 성능 최적화 그리고 뭐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에센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답변하려는 어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오게 되죠. 유니티 GC가 실행된 다음에 왜 관리되는 힙 그리고 가상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럼에 혹은 이제 뭐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GC 컬렉트를 여러 번 실행하면 상주 메모리를 줄인다라는 어떤 뭐 오해가 좀 퍼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어 CLR,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유니티가 코어 CLR이라는 어떤 단넷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를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GC의 동작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 관리되는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좀 짧게 코어 CLR GC에서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럼 먼저 운영체제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GC가 동작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먼저 운영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모리를 말할 때 크게 물리 메모리랑 가상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물리 메모리랑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가상 메모리 상에 할당이 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공간은 전부 샌드박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리 메모리의 사용량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운영체제는 가상 메모리랑 물리 메모리 또는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그 두 개의 레이어 상에서의 최적화를 자동으로 적용해 주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운영체제가 물리 메모리 관리의 복잡성을 막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메모리 관리의 복잡성을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이 쉬워지겠죠. 가상 메모리는 버추얼 메모리 또는 VM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지죠. 이 페이지의 기본 크기는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모바일 운영체제 또는 애플 플랫폼에서는 16KB 하나의 페이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나 데스크톱 리눅스 같은 경우는 4KB를 보통 이제 페이지 크기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은 페이지 크기 단위로 올림이 되어서 잡혀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총 가상 메모리 사용량, 총 가상 메모리 할당량은 그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페이지 수 곱하기 페이지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상 메모리 상의 페이지들은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에 매핑될 수가 있어요. 프레임은 가상 메모리 페이지에 대응되는 물리 메모리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집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당연히 램에 올라가겠죠. 즉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떤 액세스를 하는 데이터들은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상 메모리 상에 로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물리 메모리에도 로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이 버추얼 메모리에, 가상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들이 반드시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으로 매핑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페이지인은 버추얼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들을 피지컬 메모리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로드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더 이상 이 물리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프레임들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운영체제는 알아서 이것들을 페이지 아웃 해주는데, 페이지 아웃은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을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알아서 관리를 하게 돼요. 운영체제는 메모리 프레셔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상 페이지들을 물리 프레임에 매핑하고 매핑 해제하고 그러한 동작을 알아서 실행을 하거든요. 이건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C++ 코드인데 예를 들어서 16KB짜리 페이지를 3개 쓰는 만큼의 인티저 배열을 새로 할당했다고 볼게요. 데이터를 아무것도 쓴 건 없어요. 말록으로 페이지 3개 분량의 페이지를 가상 메모리상에 확보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예약이라고, 레저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말록을 통해서 페이지 3개 분량의 페이지 3개 분량의 가상 메모리를 예약을 했을 때 실제로는 물리 메모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상 메모리 상에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미래에 미리 필요한 가상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값을 쓰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실시간으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값을 써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배열의 요소에다가 제가 값을 쓰게 하면 페이지 폴트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페이지 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세스하려는 데이터가 물리 메모리에 없어서 운영체제가 그것을 감지한 것을 페이지 폴트라 불러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운영체제는 자동으로 필요한 페이지들을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으로서 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 상으로는 총 3개의 페이지를 예약을 했지만 물리 메모리 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액세스를 한 데이터 또는 쓰게 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첫 번째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로 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더티 페이지 그리고 클린 페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페이지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메모리 프레셔를 얼마나 주냐가 달라져요. 먼저 클린 페이지가 있는데 이 클린 페이지는 우리가 베킹 스토어라고 부르는 원본 데이터, 이 데이터를 파생한 원본 데이터로부터 달라진 것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매핑된 파일이라고 부르죠. 드라이브나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할 때 매핑된 파일로서 로드한단 말은 그 원본 데이터를 그냥 read only, 읽기 전용으로 메모리에 로드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원본 데이터에서 수정한 것이 없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메모리에 로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영체제가 이 클린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로드되었을 때 해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read only 프레임워크 또는 이제 읽기 전용 바이너리, 읽기 전용 코드 같은 것들을 로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클린 페이지로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읽기 전용, 예를 들면 상수, 읽기 전용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메모리 압박이 심해질 때 언제든지 이들을 해제할 수가 있죠. 반대로 더티 페이지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새로 계산하고 쓰게 한 값들 또는 원본 데이터에서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한번 물리 메모리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당연히 복구가 안 되겠죠. 이 값들을 따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 이 더티 페이지에 있는 값들은 원본 데이터에서 파생되어서 달라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바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 페이지랑 달리 더티 페이지들은 실질적인 메모리 압박에 기여를 하죠. 이걸 다시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이 어레이 예시 같은 경우는 3개의 페이지를 썼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는 값을 쓰게 한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티 페이지고 물리 메모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남은 2개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값을 쓰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물리 메모리에 로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되어도 쉽게 해제할 수가 있고, 사실 이 경우에는 물리 메모리에 처음부터 로드가 안 됐겠죠.
또 옆에 있는 케이스 스토리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은 물리 메모리에 뭐 얘 데이터를 쓰는 동안에는 로드가 되겠지만 나중에 현재 이제 물리 메모리가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메모리 압박을 받을 때 운영체제가 알아서 이 클린 페이지들을 물리 메모리에서 업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가상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할 때 물리 메모리에 로드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클린 페이지들은 메모리 프레셔가 있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 클린 페이지들을 물리 메모리에서 언로드를 한 다음에 디커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커밋을 한 다음에 이들을 나중에 접근할 때 지연로드해요. 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iOS 같은 경우는 뭐 압축된 더티라는 개념도 있는데 더티 페이지들을 그 중에서도 잘 액세스 안 하는 더티 페이지 메모리 공간을 압축을 한 다음에 근데 그게 가상 메모리 기준으로는 그냥 변한 게 없어요. 즉 뭐 매핑된 파일이든 아니면 뭐 압축된 더티든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메모리 주소 공간에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 밑에 깔린 물리 메모리 레이어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압축된 더티를 가지고 있다가 응용 프로그램이 그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는 순간에 운영체제가 알아서 그 압축을 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는 알아서 이제 클린 페이지랑 그리고 더티 페이지들을 관리를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이제 제가 사이드 노트를 붙였는데 저희가 메모리 풋프린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 이제 iOS에서 메모리 프로파일링 하시면 메모리 풋프린트라는 지표가 하나 추가되어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코드를 통해서 프로파일링 하신다면 이 메모리 풋프린트는 실질적인 메모리 압박을 표현하는 지표예요. 계산 방법은 전체 더티 페이지 크기들을 합산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저희가 상주 메모리 또는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풋프린트라고 부르는 지표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뭐 기본적으로 iOS 같은 경우는 상주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풋프린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50%의 사용량을 넘기면 램에 50%의 사용량을 넘기면 크래시가 나긴 하는데 두 개가 좀 다른 지표예요. 메모리 풋프린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 상주 메모리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 사용량을 표현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면 클린 페이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주 메모리 사용량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쓰고 있는 물리 메모리의 사용량인데 이 지표가 실질적인 메모리 압박을 표현하냐면 그거는 조금 미묘하거든요. 왜냐? 그거는 클린 페이지들도 포함한 값이잖아요. 즉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클린 페이지들도 당연히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돼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한다면. 다만 차이점은 이 클린 페이지들은 물리 메모리에서 메모리 압박이 있다면 언제든지 디스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풋프린트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지표가 있다. 메모리 풋프린트는 실질적인 메모리 프레셔를 표현하는 지표인데 얘들은 더티 페이지 크기들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상주 메모리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상주 메모리는 지금 당장의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에요. 두 개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프로파일링 할 때는 메모리 풋프린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죠. iOS, 특히 애플 플랫폼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드 노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GC 동작이 윈도우랑 그리고 윈도우가 아닌 일반적인 운영체제 플랫폼에서랑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윈도우는 조금 독특하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의 메모리 관리 모델을 좀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페이지 인, 페이지 아웃 같은 개념은 이러한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약, reservation, 예약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 공간에 물리 메모리는 상관없이 물리 메모리 사용은 하지 않고 일단 가상 메모리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서서 말록을 했던 게 사실 예약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commit.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 페이지들을 예약을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아직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안 된 상태죠. 근데 이 가상 메모리 공간 범위만큼 운영체제가 물리 페이지들을 매핑을 시키는 것을 커밋이라 불러요.
아까 봤던 페이지인이랑 사실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디커밋은 반대로 이 예약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유지를 하는데, 즉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유지를 하는데 그거랑 매핑되어 있던 프레임만 해제하는 것을 디커밋이라 불러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자동으로 운영체제에서 관리가 돼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통제권을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넘기지 않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들을 명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거든요. 이걸 이제 버추얼 언락, 버추얼 프리라는 API로 제공을 하는데, 그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레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버추얼 언락 명령에다가 메모리 리저브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버추얼 언락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메모리, 가상 메모리 페이지 범위만큼 메모리 커밋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버추얼 언락을 실행하게 되면 그만큼 명시적으로 물리 메모리에다가 내가 지정한 페이지들을 로드하게 돼요. 반대로 디커밋을 지정하게 되시면 이미 그러니까 이미 버추얼 메모리상에 확보가 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드롭하지 않고 단지 거기랑 매핑되어 있던 물리 메모리 프레임들만 드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윈도우에서는 명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개발자는 이 예약, 커밋, 디커밋을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유닉스-like라고 부르는 리눅스, 맥OS, iOS,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예약과 커밋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앞서서 C++ 코드에서 말로그 실행했었죠. 그 말로그 실행한 게 곧 그냥 예약이었어요. 말로그 실행해서 그냥 이만큼 배열을 할당하면 그게 그냥 메모리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값을 쓰기 시작하면 쓰는 만큼 알아서 커밋이 되겠죠. 즉 유닉스-like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약이랑 커밋이 명시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원래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들을 접근할 때 그 페이지들이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안 되어 있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제서야 지연돼서 커밋이 되는 거죠. 디커밋을 운영체제에게 어드바이스 할 수는 있는데, 즉 메모리 어드바이스 한 다음에 don't need 같은 파라미터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운영체제한테 힌트는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체제에게 메모리를 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명시적으로 디커밋하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닉스-like에서는 운영체제가 언제 페이지들을 다시 회수할지 혹은 회수를 할 필요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직접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GC 동작 중에 일부가 조금 윈도우랑 유닉스-like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상에서의 어떤 페이지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살펴봤으니까 관리되는 힙,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의 C# 레벨의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티는 C# 스크립트를 통해서 C++ 구현을 제어하는 엔진이에요. 즉 C++ 엔진이면서 동시에 C#로 C++ 레벨을 제어하는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레이어가 두 가지로 사실 나눠져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설명할 부분들은 C# 레이어예요. 그래서 관리되는 힙, managed 힙은 기본적으로 모든 C# 할당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혹시 왜 관리되는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NET, C#, .NET이나 C#의 어떤 코드나 메모리 할당 같은 것들은 .NET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해서 관리되는 오브젝트, 관리되는 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 관리되는 힙은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 할당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관리되는 힙에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살펴보게 되시면 이 관리되는 힙에 할당되는 것들은 전부 GC alloc 또는 GC allocation이라는 마커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되는 힙은 이 관리되는 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그러면 정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뭔지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죽은 오브젝트를 힙에서 파괴한다, 제거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걸 좀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즉 가비지 컬렉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비지 컬렉터는 오브젝트를 파괴해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참조가 없는 오브젝트들을 파괴해요 라고 부른다면 사실 이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가비지 컬렉터를 그러면 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했어요. 여러분들이 GC 컬렉트라는 함수를 직접 실행했거나 또는 뭐 유니티가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했을 때 왜 가상 메모리 총 사용량이 안 줄어들죠? 왜 오브젝트가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로 살펴봤을 때는 왜 여전히 네이티브 프로파일러 상으로는 더티 페이지 혹은 뭐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터는 죽은 오브젝트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지 오브젝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일단 기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리되는 힙은, 매니지드 힙은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 또는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단위로 관리를 해요. 이 세그먼트를 참고로 뭐 하나의 세그먼트를 몇 개의 페이지로 구성하냐는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이 블록 또는 세그먼트는 한 개 이상의 페이지들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두 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세그먼트는 여러 페이지들이 할당될 수가 있죠. 여러 오브젝트들이 할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그먼트에 들어간 이 오브젝트 크기는 페이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논지랑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세그먼트는 한 개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되고 또 하나의 블록은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니티 GC 구현에서는 세그먼트가 한 개의 페이지로 딱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특별히 동작이 달라지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유니티 GC 구현은 하나의 세그먼트, 하나의 블록을 하나의 페이지로 맞춰놨는데,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제 페이지 크기가 16KB이기 때문에 블록 매니지드 힙, 매니지드 힙, 그러니까 관리되는 힙에서의 블록 한 개 크기가 16KB예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4KB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좀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설명할 GC 동작 방식이 뭐 블록이 페이지 2개, 페이지 3개, 페이지 1개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어떤 기본 지식을 담은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매니지드 힙을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힙, 관리되는 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관리되는 힙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있고요. 이 각각의 세그먼트 내에도 오브젝트들이 할당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운 할당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할당이 그 할당을 할당한 만큼 기존 힙 공간에, 기존 세그먼트 내에 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단은 GC는 또는 이제 .NET 런타임은 새로운 블록,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 안에 오브젝트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면, 쓰레기 수집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후에 참조가 없는, 유효하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은 모호하게 GC가 하는 일을 오브젝트를 파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오브젝트들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GC는 이 죽은 오브젝트들이 차지하던 메모리 주소들을 프리리스트라는 곳에 기록을 하거든요. 이 프리리스트에 기록을 하는 이유는 죽은 오브젝트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GC가 실행된 다음에 새로운 오브젝트 할당이 발생했을 때 우선은 프리리스트에 기록이 되어 있던 공간들을, 메모리 주소들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록되어 있던 빈 공간이 작다면 그 공간을 못 쓰고 다음 빈 공간을 찾아서 할당을 하게 되겠죠. 즉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할당할 때는 그 빈 공간이 연속적으로 충분히 커야 되기 때문에, 즉 쪼개져서
오브젝트 빈 공간이 퍼져 있으면 그건 다 못 써요. 즉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새로 할당할 때는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막 잘게 쪼개서 여러 세그먼트에다가 분리해서 할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빈 공간이 작으면 활용이 불가능해서 메모리 파편화가 일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GC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을 물리 메모리에서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재사용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이 되어도 당연히 이 죽은 오브젝트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들은 네이티브 프로파일러 상으로는 당연히 사용 중이라고 잡혀요. 논리적으로는 빈 공간이고요. 물리적으로는 빈 공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GC가 실행된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이 안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 사항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어차피 그 공간은 재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GC가 기본적으로는 이 빈 공간들을 논리적으로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매핑되어 있는 공간들을 물리 메모리에서 업로드를 안 하는데 간헐적으로는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케이스들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구조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비어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값을 쓰게 했으니까 더티 페이지가 되어서 물리 메모리 상으로는 로드가 되어 있는 세그먼트들이 발생을 하죠. 다만 뭐 문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들은 곧 재사용돼요. 왜냐하면 비디오 게임은 기본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오브젝트들을 막 생성하고 막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잠시 논리적으로 비게 된 이러한 공간들은 어차피 보통 다음 프레임에 재사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별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들이 보통은. 그런데 간헐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그먼트가 오랫동안 재사용이 안 됐어요. 즉 논리적으로 비어있고 물리적으로는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세그먼트들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다면 사실 그냥 불필요하게 물리 메모리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즉 상주 메모리를 불필요하게 빈 블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유니티의 GC 또는 뭐 보엠 GC 기반적 유니티의 GC는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비어 있는데 물리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세그먼트들을 디커밋해요. 그런데 뭐 주의할 점은 당연히 상주 메모리 크기만 줄이는 거고 가상 메모리 크기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 메모리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래서 이걸 리매핑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GC를 다수 실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GC 자체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근데 이제 GC가 다수 실행이 되면 현재 유니티 6 기준으로는 6번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구현이 조금씩 버전마다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GC가 6번 실행될 때마다 빈 세그먼트들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크기의 세그먼트를 새로 할당해요. 즉 가상 메모리 이건 이제 가상 메모리 상에 있던 그리고 그 가상 메모리 상에 있던 블록들은 당연히 이제 물리 메모리에 매핑이 된 상태겠죠. 어느 정도는 그 메모리 블록들을 그냥 비어있는 메모리 블록들을 통째로 파괴해버린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새로운 블록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블록은 처음 완전 새로 생성된 거니까 당연히 이 새로운 세그먼트 내에 있는 페이지들은 그냥 다 클린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더티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비어있는 이 세그먼트들을 파괴를 한 다음에 해지를 한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빈 블록을 할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작을 실행했을 때 여전히 가상 메모리 크기는 안 줄어들어요. 뭐 요건 사실 GC의 전략이에요. 가상 메모리 크기는 메모리 크래시랑은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이 나중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랑 경쟁했을 때 뭐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은 가상 메모리를 안 줄여요. 어쨌든 근데 윈도우는 이게 살짝 다른데요. 윈도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커밋 API가 명시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리눅스, 맥OS, 뭐 애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닉스 라이크들이
디커밋을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블록을 파괴한 다음에 똑같은 크기를 할당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게 이 세그먼트를 드롭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페이지들만 물리 메모리에서 드롭해달라고 디커밋 요청을 보내죠. 그래서 동작이 살짝 달라요. 결과는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리매핑의 이유는 당연히 상주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요거는 유닉스 라이크에서 윈도우는 디커밋을 이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닉스 라이크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블록을 이제 가져오니까 조금 유닉스 라이크에서만 있는 장점인데, 요거는 되게 진짜 미세한 장점이에요, 사실. 뭐 크게 상관 쓰지 않으셔도 되는. 이게 새로 할당된 페이지들일수록,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요청을 할수록 메모리 할당을 당연히 운영체제는 가장 액세스가 최근에 된 최신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상주 메모리를 줄이는 거랑 덧붙여서 뭐 추가적으로는 조금 캐싱 성능이 빠른 메모리 주소를 뭐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리매핑은 수동으로 실행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동작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GC 컬렉트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번 실행하면 이 빈 블록들을 강제로 디커밋하는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근데 일단 GC 컬렉트가 비싸요. 첫 번째로는 이 GC 컬렉션이 굉장히 비싼 동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원래 의도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세그먼트들을 릴리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리적으로 비어있던 블록들을 디커밋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GC 컬렉트를 6번을 한 프레임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매뉴얼하게 트리거한다. 그러면 당연히 잠깐 비어있던 이 모든 세그먼트들을 전부 다 그냥 언맵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잠시 비어있던 이 블록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GC가 실행된 다음에 논리적으로 비어있던 블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에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특히 비디오 게임에서는, 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특히 비디오 게임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오브젝트를 파괴하고 생성하는데, 그러면 잠시 비어있다가 다음 프레임에 다시 쓰이게 되는 블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블록들을 전부 드롭해버리고 다시 이제 그럼 당연히 다음 프레임에는 그 드롭된 페이지들이 당연히 물리 메모리 페이지 인이 돼야겠죠. 그럼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는데 CPU 비용만 엄청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이유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시 비어있던 블록들이 다음 프레임에 어차피 재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매번 이거를 내려버리면, 매번 이거를 디커밋 해버리면 당연히 CPU 코스트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 방식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힙의 버추얼 메모리 사용량은 커지기만 하고 줄지 않아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GC뿐만 아니라 유니티 GC의 기반이 되는 보엠 GC를 쓰는 이러한 GC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는 힙의 크기를 늘리기만 하고 줄이진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메모리 크래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트림이 뭐냐면, 트리밍은 어떤 프로그램의 예약된 메모리 크기를 실제로 쓰고 있는 오브젝트 할당만큼 실시간으로 맞춰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리밍은 당연히 메모리 주소를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CPU 코스트가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힙의 유니티 프로파일러 지표상으로는 토탈 리저브드 매니지드 힙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관리되는 힙의 크기는 정확히는 가상 메모리 사용량은 안 줄어들어요. 늘기만 하고. 근데 그게 문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잘못된 최적화를 실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실질적으로 메모리 크래시에 기여하는 것은 더티 메모리 사용량 또는 더티 메모리 사용량을 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주 메모리 사용량, 그것이 실질적으로 메모리 크래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상으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요 연장선에서 클린 페이지들에 대응되는 이러한 이제 바이너리들, 외부 플러그인들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물이 변경되지 않는 매핑된 파일들, 그리고 뭐 바이너리, 뭐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상주 메모리에서 바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를 살펴보신 다음에 최적화를 접근하실 때 이러한 바이너리 또는 프로젝트에 함께 포함된 프레임워크들, 정확히는 리드-온리 프레임워크들, 플러그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최적화의 우선순위에서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걔들은 클린 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걔들은 가상 메모리는 차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쓰거나 어떤 바이너리를 쓴다, 어떤 플러그인을 쓴다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쓴다면 걔들은 쓰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돼요. 그럼 가상 메모리 사용량이 늘겠죠. 근데 그러한 변하지 않는 데이터, 리드-온리 데이터들은 클린 페이지에 대응이 되고 걔들은 상주 메모리는 차지하지만 필요할 때 상주 메모리에서 드롭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낮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플러그인들보다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이, 그러니까 객체들이 보통은 우선순위가 최적화 기준에서 높죠. 뭐 하여간 정리하면 힙 사용량의 가상 메모리 사용량보다는 상주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뭐 메모리 풋프린트, 더티 페이지 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LOH 또는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앞서 설명했던 할당 동작 방식은 대부분의 오브젝트에게 적용이 되지만 대형 오브젝트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좀 깔고 가자면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은 당연히 페이지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크기가 16KB 또는 4KB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인티저부터 시작해서 뭐 스트링 같은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당연히 페이지 크기보다 작아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대형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형 오브젝트는 소형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브젝트들과는 다른 코드 경로로 특별히 관리돼서 할당을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고, 지금 설명할 것들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유니티의 경우에는 페이지 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브젝트들은 라지 오브젝트를 분류하고 얘들을 별도의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는 공간으로 다루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뭐 8KB, 데스크톱에서 2KB 정도가 기준선이 되는데, 이 대형 오브젝트들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못 담기는, 또는 이제 정확히는 한 페이지의 절반을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대형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기본적으로 GC 프로그램은 이 대형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커스텀 블록을 만들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히 커스텀 블록이 아니라 그 블록들을 모은 어떤 하나의 커스텀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가 할당이 될 때 블록 안에 할당이 되잖아요. 근데 라지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 블록들을 연결해서 만든 하나의 컨테이너 단위로 오브젝트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 하나의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컨테이너는 원자적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오브젝트만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파괴해버려서 그 라지 오브젝트 힙 자체를 드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지 오브젝트 힙을 막 쪼개가지고 다양한 오브젝트를 넣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파편화를 유발해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뭐 대형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가정은 뭐 블록 하나는 페이지 크기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봤을 때 페이지 2개보다 크죠? 블록 2개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블록 하나를 안 담기잖아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러니까 GC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러 블록들, 여러 세그먼트를 합쳐서 라지 오브젝트 힙이라는 걸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라지 오브젝트 힙에다가 이 대형 오브젝트를 넣어요. 그런데 이 라지 오브젝트 힙은 뭐 구현상의 효율을 위해서
이 대형 오브젝트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라지 오브젝트 힙에 남아있는 이 빈 공간에 다른 오브젝트를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라지 오브젝트 힙을 나중에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지 오브젝트 힙에 들어가 있던 오브젝트가 파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LOH를 뭐 다른 대형 오브젝트를 넣는데 활용하거나 또는 얘를 아예 그냥 그 다른 작은 오브젝트를 위한 블록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형 오브젝트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지 오브젝트는 메모리 파편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니티의 GC, 그러니까 유니티의 보엠 GC,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GC는 보엠 GC라는 전통적인 GC에서 포크라는 버전인데 이러한 보엠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코어 CLR이라는 것이 도입이 될 건데 이 코어 CLR에는 코어 CLR GC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니티에 도입되는 코어 CLR로 인해서 GC 동작이 코어 CLR을 쓰는 플랫폼에서는 조금 달라질 건데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쓰고 있는 인크리멘탈 보엠 GC는 보수적 GC예요. 보수적 GC가 어떤 GC를 표현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성능보다 우선시하는 GC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포인터처럼 보이는 모든 값들은 일단은 가능한 참조로 전부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참조를 당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영역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스택상에 존재한다면 이 오브젝트는 참조당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컴팩팅이라고 부르는 어떤 GC의 피처가 있는 동작이 있는데 컴팩팅은 아까 이제 메모리 파편화가 빈 공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새 오브젝트를 할당할 때 빈 공간에 합사는 오브젝트를 할당하기엔 충분하지만 빈 공간 하나하나는 너무 이제 파편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할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메모리를 낭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컴팩팅은 그러한 빈 공간들을 오브젝트를 옮겨서 채워줌으로써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컴팩팅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컨저버티브 GC, 보수적 GC들은 그러니까 포인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터처럼 보이는 모든 값들을 일단 포인터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팩팅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파편화에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 컴팩팅은 뭐 기본적으로 CPU 비용이 소모가 돼요. 왜냐하면 오브젝트 위치를 옮겨야 되니까요. 다시 메모리 주소를 재정렬하고 그리고 이 컴팩팅은 정확한 참조 정보가 필요해요. 각 오브젝트들에 대한. 근데 그게 보엠 GC에서는 구현이 안 되죠. 그래서 컴팩팅을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들을 막 옮겨서 빈 공간을 채워 넣음으로써 메모리 파편화를 좀 해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보엠 GC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택이나 레지스트 상에 포인터처럼 보이는 값이 있고 그 값이 세그먼트 상에 오브젝트에 그 주소가 있잖아요. 그 오브젝트 주소 내에 저 값이 들어가 있어요. 범위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포인터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저게 포인터 같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뭐 실질적으로는 참조가 없는 오브젝트라고 해도 참조가 있다고 판정을 하고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컴팩팅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컴팩팅을 지원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정확한 참조가 필요한데 이런 이제 모호한 참조보다는. 그런데 코어 CLR의 GC는 그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이제 보엠 GC가 그러면 성능이 안 좋아요는 아니란 뜻이에요. 보엠 GC는 되게 이제 메이처한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GC예요. 되게 최적화가 굉장히 성숙한 GC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다음에 설명한 보엠 GC보다 성능이 안 좋아하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다만 이제 두 개가 조금 최적화된 사항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코어 CLR GC는 우리가 이제 유니티가 전반적으로 원래 모노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되게 단넷의 변화를 빨리빨리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의 단넷은, 유니티의 C샵은 모노라고 부르는 되게 레거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넷의 발전을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코모 CLR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어떤 런타임으로 내부의 단넷의 기반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유니티 6.7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코어 CLR은 내부 지시 구현이 보엠 지시랑 달라요. 코어 CLR에 포함되어 있는 지시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파편화를 좀 감소할 수 있고 GC 비용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점은, 그럼 코어 CLR을 쓰는 이유가 GC 때문이에요라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어 CLR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단넷의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데 보너스로 달려온 코어 CLR GC예요. 뭐 실질적으로 보엠 GC도 성숙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능의 뭐 차이를 좀 비교한다면 보엠 GC가 5% 정도? 5% 정도의 조금 효율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코어 CLR GC가 코어 CLR의 핵심 가치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코어 CLR GC는 기본적으로 프리사이즈 GC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에 대한 참조 정보를 정확하게 추적을 해요. 당연히 이제 CPU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참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들을 메모리 주소상에서 옮긴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이랑 엮여있는 모든 포인터 주소들을 싹 다 업데이트를 하는 CPU 작업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단편화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이 오브젝트들에 대한 모든 참조 포인터 값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메모리 주소상에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엮여있던 모든 포인터 값들을 싹 다 업데이트를 해요. CPU 비용은 발생하지만 반대로 메모리 단편화는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코어 CLR GC는 그것 말고도 세대별 GC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명에 따라서 수집 주기를 나눠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GC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GC 비용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GC 비용이 예측 가능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든 오브젝트들은 초기에 죽는 경향이 있어요. 즉 방금 생성된 오브젝트는 방금 파괴되는 경향이 있죠.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래 살아남는 오브젝트들은 계속해서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생성된 오브젝트들은 GC를 많이 실행하고요. 근데 오브젝트가 오래 살아남을수록 그 GC 주기를 듬성듬성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새로 할당되는 오브젝트들은 제너레이션 제로로 분류가 돼서 그쪽 메모리 주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너레이션 제로에 들어간 애들은 처음 GC가 이제 실행됐을 때 이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겠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제로 GC랑 제너레이션 1 GC, 제너레이션 2 GC가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너레이션 0 GC는, 그러니까 세대라고 표현할게요. 0세대 GC는 0세대, 1세대, 2세대 중에서 0세대만 GC를 실행하고요. 1세대 GC는 0세대랑 1세대만 GC를 실행해요. 그리고 2세대 GC는 2세대, 1세대, 0세대 GC를 전부 실행하는데, 그 중에서 0세대 GC는 자주 실행되고 1세대 GC는 덜 실행되고 2세대 GC는 더 덜 실행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브젝트가 이제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GC를 덜 받게 돼요. 제너레이션 2 GC는 진짜 듬성듬성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GC 비용이 새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이 있는 공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 힙을 탐색하는 방식에 비해서 보엠 GC 같은 경우는 전체 힙 공간을 전부 탐색하는데, 이 코어 CLR의 세대별 GC는 기본적으로는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이 있는 공간만 집중적으로 GC를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니티 GC부터 시작을 해서 보엠 GC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티의 코어 CLR 구현까지
GC 구형까지 전부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가상 메모리 사용량은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랑 달라요. 그리고 GC는 관리되는 힙을 블록 단위로 다뤄요. 하나의 블록은 여러 개의 페이지를 담을 수 있고요. 그런데 GC는 이 블록 또는 세그먼트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을 재사용하죠. 재활용하죠. 즉, GC는 논리적으로 메모리를 정리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그 메모리들을 디커밋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봤을 때 그 더티 페이지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GC는 이 오랫동안 비어있는데 물리 메모리는 차지하고 있는 블록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디커밋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그 주기는 GC 컬렉트 6번 실행 때마다 실행을 하는데 다만 이 동작의 의도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빈 세그먼트들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노리고 직접 매뉴얼하게 한 프레임에 6번 GC 컬렉트를 실행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LOH, 그 라지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작은 할당들과는 다르게 관리가 되는데 이 관리 방식이 여러 블록을 하나의 LOH라는 단위로 묶어놓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집어넣는데 빈 공간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 파편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보웹 GC는 컴팩팅을 지원하지 않는 보수적 GC고요. 코어 CLI GC는 컴팩팅을 지원하는 GC고 세대별로 수입 주기가 달라서 GC의 CPU 비용을 조금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니티의 어떤 전반적인 C#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